예, 안녕하세요. 농구 리뷰어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된 NBA 올랜도 버블에서 선수들이 어떤 농구화를 많이 신고 나왔는지 사진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의 농구화는 어떤 건지 골라보는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어떤 시그니처가 있는 선수들은 여러 컬러들을 좀 신고 나오고 있었고요. 자신의 어떤 시그니처가 없는 선수들은 이제 자신에게 의미 있는 농구화들을 정말 좀 다양한 컬러들을 많이 신고 나오는 NBA 선수들인데 과연 엄청 화려했던 농구화가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시고 또 저에게는 어떤 농구화들이 인상이 깊었는지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르브론 제임스 얘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해야 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NBA 중심에 서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경기 때는 노란색의 르브론 17 하이 버전을 신고 나왔었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너무 이쁘더라고요. 노란색 레이커스 컬러와 함께 이 어떤 디테일들, 그리고 르브론 17은 이 힐컵 쪽 뒤에 어떤 그래픽이 굉장히 정말 이쁩니다. 디테일도 너무 살아있고 어퍼의 어떤 그런 재질감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재밌었던 점은 뭐였냐면 아시는 것처럼 르브론이 1, 2쿼터를 뛰고 나서 3, 4쿼터에는 다른 신발을 신고 나왔죠. 조금 생뚱맞게 노란색의 컨셉으로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레이커스의 어떤 하이 버전을 신었는데 갑자기 민트색에 가까운 그런 색에 가까운 로우컷을 신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딱 보고 르브론 18인가? 드디어 르브론 18을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르브론 17의 어떤 약간 민트 컬러가 살짝 들어간 버전으로 새롭게 신고 나왔습니다. 르브론이 인터뷰 때에도 얘기를 했었죠. 뭐 이제 농구화를 갈아 신으면서 컨디션 같은 것들을 좀 점검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듯이 농구화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보통 농구하러 다닐 때 농구화 뭐 3-4개씩 들고 다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딱딱 갈아 신고 막 우리도 딱 그렇게 하니까 르브론도 우리와 같다는 걸 하여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이후에 르브론 17 로우를 굉장히 지금 많이 신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18이 처음에 공개가 된 다음에 르브론 17만 계속 르브론이 신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나 버블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좀 빨리 시작되면 그때 시그니처를 발매하는 타이밍이 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르브론 18을 보여주기만 하고 혹시 좀 쟁겨놨나? 아니면 플레이오프 들어가서 보여주려고 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플레이오프 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 1라운드 경기에서 르브론 18을 신고 이제 공개를 드디어 했었죠. 블랙 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겉보기엔 따로 말씀을 또 르브론 18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하겠지만 어쨌든 전장 주미어의 맥스 줌을 끌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푹신할 거라고 느껴지고요. 전반적인 어떤 실컵에 TPU 어떤 가드도 좀 더 강하게 넣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조금 로우보다 17 로우보다는 하여튼 균형이 좀 잘 잡힌 모습에 나쁘지 않다. 첫인상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볼수록 그래도 좀 괜찮네라는 인상을 주는 르브론의 어떤 신발들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농구화로는 선수들 중에서 시그니처가 없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신고 나온 바로 그 농구화.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준코비 5 프로트로입니다. 정말 많은 선수가 신고 있죠. 제가 그전에도 준코비 5 소식을 전할 때도 갈매기 형이 좀 신고 나왔었고 그리고 데빈 부커, 드로잔 뿐만이 아니고 정말 지금 보시는 이 수많은 선수들이 준코비 5를 신고 시합에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준코비 5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건 이제 터커 형이죠. 터커 형 거는 어떤 시리즈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이 형의 터커의 어떤 신발들은 에디션이 신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컬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컬러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게 판매가 되지 않는 그들만의 어떤 플레이 에디션 같은 걸로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로 터커가 또 보여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드로잔 같은 경우는 샌안토니 스퍼스가 조금 유니폼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드로잔의 어떤 이미지가 조금 어두워. 그래서 계속 좀 어두운 컬러들의 어떤 준코비 5 프로트로를 신으면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저 같은 경우 한눈에 딱 들어왔던 건 이건 꼭 발매했으면 좋겠다는 컬러는 몇 번 말씀드린 데빈 부커의 피닉스 컬러입니다. 역시 주황색이 들어간 농구화가 굉장히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즈 유니폼에 맞게 주황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준코비 5 프로트로의 모습이 또 많이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준코비 5 프로트로가 미국에서 오피셜하게 소식이 나오면서 언디피디드와 함께 이제 콜라보한 제품을 2개 선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 굉장히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최근에 데이비스가 흰색에 약간 파란빛이 들어간 준코비 5 프로트로를 신었는데 인솔에 보면은 여지껏 1번부터 13번까지 12번까지 팀이 나와 있고 13번은 샬롯으로 써 있습니다. 샬롯 컬러라는 얘기죠. 이 녀석과 함께 발매된 지금 보이는 이 녀석은 1996년 드래프트 때,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드래프트 데이에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픽, 2픽이 아니었습니다. 13픽으로 샬럿에 지명이 되고 이후에 바로 레이커스에 트레이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2번까지 코비를 픽하지 않았던 그 팀들의 컬러들로 조합된 중고비 5 프로트루 에디션이 한정판이 언디피디드와 함께해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당연히 못 보겠죠. 뭐 해외에서 직구도 구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소식들이 그런 컬러들을 이제 갈매경이 아마 신고 나올 것 같고 인솔에 1번부터 12번 뭐 데스노트도 아닌데 쭉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1번은 우리가 많이 아는 농구는 심장으로 하신다는 그 형님 앨런 아이버슨이 1라운드 1픽이었죠. 하여튼 엄청난 드래프트였다고 이제 계속 기억에 남는 남는 1996년인데 하여튼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디다스 농구화 얘기도 잠깐 해야겠죠. 아디다스의 어떻게 보면은 메인 시그니처 제임스 하든이 정말 다시 복귀하고 나서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진짜 대단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스텝백 할 거 없이 막 진짜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정말 너무 쉽게 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간결하면서 뭐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제임스 하든 4를 신고 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블랙의 골드 컬러가 좀 굉장히 좀 인상이 남더라고요. 처음에 보면서 뭐지? 혹시 다른 걸 신고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뻐서 계속 보게 됐던 블랙 골드 P 에디션인데 아마 이 컬러는 제가 봤을 때는 발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컬러들을 신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디다스의 희망 중에 또 한 명이 있죠. 릴 장군. 정말 포틀랜드를 멱살까지 잡고 올라가서 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진출시킨 릴라드. 진짜 릴라드의 씬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멤피스와의 또 8-9위전에서도 이겨서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올라가면서 LA 레이커스와 첫 번째 대결을 하게 되죠. 이 영상이 먼저 나갈지 아니구나. 레이커스와 포틀랜드가 먼저 경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건 수일쯤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릴라드가 이제 데임 6를 신고 데임 7이 약간 이미지가 공개가 됐음에도 7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6만 신고 지금 뛰고 있는데 행여나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데임 7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이후에 혹시나 신고 뛴다면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지만 데임 6을 신으면서 릴라드 타임을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농구화는 바로 최근에 컨버스 올스타 BB 시리즈입니다. 올스타 BB가 에보라는 EVO라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쿠션이 조금 들어가 있고 좀 더 피팅감이 좀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구매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컨버스에서 이런 건 저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제 돈으로 직접 샀고요. 그래서 곧 리뷰를 따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스텔 톤으로 엄청난 컬러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컬러는 오클라호마의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신고 뛰고 있는데 정말 이쁜 컬러입니다. 이거를 딱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와 진짜 이거는 사고 싶다 들 정도로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컨버스의 감성 그리고 이 가격이 10만 원 초반대인데 어쨌든 나이키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폼 쿠션에 이 정도의 어떤 성능을 계속 보여준다는 건 팀킬 아닌 팀킬이 분명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한번 에버 리뷰를 하면서 정말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컨버스 농구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코트에서 굉장히 좀 더 많이 보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요즘 너무 이쁘게 잘 나오는 신발이고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가장 눈여겨봤던 그리고 아쉽게 플레이오프에 탈락했던 멤피스의 자모란트입니다. 자모란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신예 선수 중에 가장 비싼 농구화를 신는 선수죠. 왜냐하면 어댑트 BB라는 자동 신발끈이 조여지는 그 제품을 자모란트가 신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 어댑트 1을 또 이렇게 이쁘게 에디션처럼 이렇게 꾸며갖고 나온 굉장히 귀여운 철신처럼 생긴 1을 신고 나온 적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어댑트 BB 2.0을 좀 계속해서 신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수도 아무래도 이제 코비의 영향을 모든 NBA 선수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8-9위 결선에는 코비고 엘리트를 신고 나오면서 뭔가 이게 마지막 전쟁인 것 같은 뭔가 전열을 가다듬던 자모란트가 가끔 떠오릅니다. 근데 아쉬운 건 신다가 조금 불편했는지 발목이 너무 올라오니까 카이리로 갈아 신었더라고요. 다른 신발도 아니고 그래서 카이리 어쨌든 갈아 신었는데 그랬던 자모란트가 좀 기억이 나고요. 하여튼 자모란트 신발도 굉장히 화려하게 좀 잘 신는 선수라서 지속적으로 좀 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플레이오프 떨어져서 내년을 다음 시즌을 좀 기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농구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1시간짜리도 될 수가 있죠. 30분, 1시간짜리까지 녹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녀석들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어떤 새로운 시그니처를 보여주는지 또 그 요소, 그 재미있는 요소들을 제가 또 한 번 더 전달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멜로 앤서니와 그리고 크리스 폴의 신발 이야기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장이고요. 앤서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팀이 없이 또 1년 정도 공백이 있다가 포틀랜드로 뒤늦게 들어와서 그러고 어느 정도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간 공백기가 있을 때 이 호빵맨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도넛 멜로의 모습을 벗어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죠. 다음은 아마 다이어트 광고를 노리고 있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이제 어떤 멜로가 가장 갖고 있는 그 어떤 미들 점퍼, 굉장히 타이밍 좋은 미들 점퍼와 3점 슛을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3점을 터뜨려가지고 결국 포틀랜드가 릴장군과 함께 올라가는데 굉장히 1등 공신한 건 역시 멜로였어요. 조금 아쉬웠던 건 멜로도 원래 자신의 시그니처가 있었죠. 그리고 멜로 13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다 종료가 됐었는데 그리고 멜로가 은퇴할 줄 알았지만 은퇴를 하지 않고 다시 포틀랜드로 돌아오면서 조던 34를 신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플레이 에디션 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뭔가 좀 느낌이 훨씬 더 있고 사연이 있을 법한 엄청난 그래피티가 들어가 있는 조던 34를 멜로가 신고 계속 뛰었다가 최근 마지막 경기에서 역시 중요한 경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경기에서 멜로가 자신의 시그니처 멜로 5.5를 신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뭔가 좀 뭉클해지고 개인적으로 제 블로그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만 해도 명기라고 생각한 농구화는 멜로 12였습니다. 미드컷을 되게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멜로 12를 한 6쪽 정도 신고 뛸 정도로 정말 멜로 12를 잘 신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멜로가 다시 뛰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하여튼 좀 좋은 것 같고요. 조금 바람이 있다면 멜로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직도 팀 조던 소속이니까 멜로의 시그니처를 마지막으로 좀 더 좀 멋있게, 왜냐면 멜로 13은 12를 좀 비슷하게 만들다가 약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멜로에게 하나 정도 더 만들어줘서 팬들에게 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나이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있니? 조단, 팀 조단,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은 크리스 폴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휴스턴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아서 오클라호마로 가고 오클라호마가 사실은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축 선수들도 많이 트레이드가 되고 어쨌든 좀 힘이 빠진 오클라호마였는데 오클라호마의 멱살을 쥐어잡고 역시 살아있는 느낌. 크리스 폴은 역시 또 이런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를 결국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시켰습니다. 크리스 폴의 시그니처는 이제 조던 CP3 시리즈가 있죠. 국내에 있는 CP3 10까지 출시가 됐다가 11부터 또 국내에 출시가 안 됐었어요. 그때 아마 크리스 폴이 한참 좀 인기가 없을 때인데 11 그리고 12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에 출시가 안 되고 이제 직구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계셨죠. 저 또한 11 같은 경우 중국에서 직접 사온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2를 계속 신고 나오다가 얼마 전에 연습 때 13을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 폴의 시그니처가 12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당연히 거기서 끝냈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크리스 폴의 시그니처 13이 나왔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뻐요. 이것도 따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다가오는 크리스 폴의 어떤 농구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갖겠지만 어쨌든 크리스 폴이 굉장히 좀 힘들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멜로에게 더불어서 크리스 폴 팬들에게 또는 크리스 폴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줌으로써 그 선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오클라호마가 휴스턴이랑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붙겠죠. 과연 크리스 폴이 자신을 버린 휴스턴에게 한 방을 매길 수 있는지 그 관전 포인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고 나서 아마 다양한 선수들의 신발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의 신발을 어제 리뷰한 것처럼 이제 카와이 레너드의 새로운 농구화도 좀 저희가 또 착화 리뷰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르브론 18도 9월 달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 있고 준코비 5 나온다고 하고 있고 크리스 폴의 CP3 그리고 CP3 13은 부디 꼭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나이키 코리아 관계자분들께서 좀 발매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발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폴 팬도 많으니까 이런 신발들 좀 발매해서 많은 분들이 NBA를 보면서 서로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 더 많은 선수들이 더 특별한 신발을 신고 나올 테니까 그 신발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